차갑게 식어버린 겨울 새벽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에는 잔액 2,342원이라는 숫자만 찍혀 있었고 55해를 바쳐 일한 데 가였던 퇴직금 1억 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웃던 평범한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자식에게 밥 한 끼 얻어먹기가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1%를 넘어섰습니다. 2,080만 원짜리 통장이 아니라 4,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덩어리가 노인들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융권은 이 돈을 모시겠다며 앞다투이 전용 창구를 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사기꾼들도 같은 돈을 노리고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 4,300조 원을 둘러싼 잔혹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 부모님을 혹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 어두운 길 위에 불을 켜보겠습니다. 한 통의 전어 한 장의 광고지 하나의 앱 설치가 어떻게 평생의 재산을 삼켜버리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펼쳐놓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체계를 앞세워 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해진 신종 범죄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35회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출근 도장을 찍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사기 피해자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 6만 1,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 칙령 범죄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서 2025년에는 7,438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환갑을 넘긴 어르신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퇴직금이나 연금이 유일한 생활수단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유독 노인을 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한 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경향이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속임수를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서 노인은 사기꾼에게 가장 수익성 높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일까요? 사기 조직은 먼저 생태계 거버넌스 참여라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전문 용어를 무기로 꺼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친환경 농업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자동화 체계가 하루 0.6%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삭입니다. 가짜 영문 누리집을 만들고 해외 매체에 기사 형식의 홍보글을 올려놓은 뒤 의심하는 투자자가 검색하면 오히려 신뢰를 갖게 만드는 치밀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입금해줍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피해자는 이거 진짜네 대박이다라며 더 큰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를 살찌운 뒤 잡는다는 이른바 살돈 사기의 전형입니다. 피해자의 욕심이 충분히 부풀어 오르면 그제야 사기꾼은 출금정지라는 칼을 꺼냅니다. 체계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며칠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항의하면 두 번째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사기입니다. 이미 한 차례 당한 어르신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의 절반이라도 회복해주겠다며 또다시 돈을 빼앗는 수법도 확인되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이 수법에 300명 이상이 넘어가 피해액이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지만 피해자들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대 피해자 한 분은 대출금에 딸의 결혼자금에 퇴직금까지 전부 날리고 노년을 완전히 망쳤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왜 그때 한 번만 더 의심했더라면 이라는 후에는 매일 밤 잠을 빼앗아 갑니다. 사기 조직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운영되는 기업형 범죄 집단입니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한 조직은 2,200여 명에게서 2,1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조직도에는 총책 아래 기술팀, 영업팀, 자금 세탁팀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규모와 정교함이 이미 일반인이 혼자 맞서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왜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다단계 구조에 있습니다. 처음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맛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에게 권유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이 동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를 소개하면 추가 수수료를 주겠다는 미끼가 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을 전체가 같은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공동체의 신뢰가 사기의 연료로 쓰이는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사수신 형태의 가상자산 불법 행위 피해자가 8,200여 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1조 1,10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누적 피해자만 25,8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경찰과 금융당국 등 6개 기관을 동원해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매년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기고 있다는 현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근절이 어려운 걸까요? 첫째로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어 수사 협조가 느립니다. 둘째로 가상자산이라는 추적이 어려운 수단이 자금 세탁에 활용됩니다. 셋째로 피해자 본인이 사기임을 인지하는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건당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속도보다 사기 수법이 진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양정호라는 가명의 피해자는 수많은 돈을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쳤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70대 김영환이라는 가명의 피해자는 그게 노후 자금이라며 피해자는 전부 다 노령층이고 이게 마지막 자금이라고 다들 말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노동도 못하고 자식에게 손 벌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죽을 맛이라는 당진 지역 피해자의 한마디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기업이나 금융사 임원 출신도 당했다는 사실은 이 사기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만 노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투자 기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과거 경험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 금융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이 동영상 공유 누리집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본 어르신들이 저 사람이 추천하는데 괜찮겠지라며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0대 이상 음성금융사기 피해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2020년에 16%에서 거의 2배로 튄 것입니다. 한때 평범했던 마을 경로당이 집단 피해의 현장으로 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건강 감자를 빙자한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이기에 의심 없이 돈을 맡기는 겁니다.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개월 만에 2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100여 명이 모두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깨어진 이웃 간의 믿음과 소개해준 사람을 원망하는 서로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일본도 2305년까지 치매 노인의 금융자산이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고령층 금융범죄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그만큼 노인을 노리는 범죄도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4년 전 대비 고령층 피해액이 6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노인이 가장 큰 자산을 들고 가장 정교한 사기에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소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보안원 전문가는 고령층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결국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이라며 부모님께 평소 이런 전화는 받지 마세요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일상의 대화가 예방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쳐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 하루 0.6% 수익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래된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골자로 한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혹시 요즘 투자 권유 전화 받으신 거 없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 전체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4,3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진 빚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기꾼의 손이 닿기 전에 가족의 손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